안녕하십니까, 이정우입니다. 예, 그 지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제 이름이 개명 전에 이인회, 인사할 때 인, 회사할 때 회, 그 인회를 아직도 한 80% 이상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개명 전 이름을 따로 또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63년생, 60년식입니다. 살아보니까 또 이래 제일 쉬웠던 게 나이를 먹는 거였던 것 같고, 예, 제가 살았던 곳은 영천군 영천읍이었고요. 신화 예식장 하는 곳이 그 자리가 저희 집이었고,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오시니까 9칸에 논 2마지 정도 되는 땅이 있더라. 그 앞마당이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요즘 걸로 하니까 한 4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마당 한가운데 큰 우물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결혼은 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셨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일제 강점기 때 양잠 협동조합해서 이제 양잠 누에 치던 그 자리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지금 거기가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한전입니다. 한전 바로 옆이 저희 집이었고, 예, 지금도 어머니께서 거기 계시고,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옷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릴 때 그거 알기로는 오시로가 그냥 옷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옷 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간혹 가다 보면은 누에 꽃이 한 개나 2개 정도가 이렇게 구석에 있고,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놀고 그렇게 했었고요. 집 앞에 도로는 신장로, 어릴 때 계속 신장로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냥 신장로로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자리 거기 지금에 치면 인도 자리고, 거기서 이제 주로 구슬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여느 때 자랐던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놀이를 하고 살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하루에 도로에 통행하는 차가 하루 종일 있어도 10여 대 정도 겨우 지나다니는 그 시절이었고, 지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말하면 윌리스 타입 타입 말고 화물차 밑에 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가로축에 농구 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퍼런셜 기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차동 기어 장치거든요. 그게 붙는 타입이 윌리스 타입이고,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이제 케네디 지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차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멋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아마 상주했던 것 같고, 미군 부대 차가 지나가면은 저희 어릴 때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놀다가 그냥 그걸 한순간에 집어 던지고 뛰어야 됩니다. 제가 신었던 신발은 뭐 기차표 아니면은 한국 타이어, 예, 끔둥고무신 그거였는데요. 그 차를 보면은 지나가면은 헬로우 기분이 쪼그레또 이것만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프차가 그냥 쉥 하고 지나가면은 이씨 기분이 쪼그레또인데 뭐 이 정도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한 100m 정도 가던 차가 찍
앞서는 듯하고는 뭔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제가 이제 시력이 왼쪽 눈이 1.5, 오른쪽 1.7 디옵터였는데 그때 이제 뭔가 떨어진다 싶은 거 보면은 그냥 달려야 됩니다. 뭐 주저주저 해버리면 뺏기거든요. 그냥 뛰어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엎드리는 순간 뒤에 놈이 밀어뿌거나 뭐 이 발로 차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보자마자 앞발로 차가지고 공중으로 차 올려야 됩니다. 차 올려야 내 손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손에 떨어질 순간에 옆에서 낚아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럭비를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갖고 가면은 봉지가 생각보다 그게 잘 안 찢어지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초콜릿하고 뭐 시레이션 그래가지고 초콜릿하고 그 깡통도 들었고 깡통에는 그 깡통 딱에 그 깡그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걸 뭐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었고 제가 태어난 그곳에서 가난장이 때는 꽤 좀 세게 울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창이 있었습니다. 들 쪽으로 이제 들리는 창인데 요즘에 그런 거 좀 보기 힘든데 아마 창 크기가 요즘 텔레비전 한 65인치 그 정도 크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 창 너머로 우는 저 갓난쟁이를 던져버렸답니다. 던져버리면은 그 논에 물 대놨는데 이런 데 던져버리면은 거기에 빠져갖고도 빽빽거리며 울 정도였고 어머니는 그 한전을 돌아가지고 저를 겨우 이제 건져가지고 그렇게 오시고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능인고등학교 9학년을 다니셨고요. 탈영을 7번 하셨답니다.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참 많이도 갖다 바쳤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 이러고 강원도 원주에 505 수성 교관으로 있다가 몇 번 탈영하고는 다시 또 유격대 교관으로 해서 뭐 중사 이렇게 상사는 못 달고 중사로 이렇게 전역을 하셨는 것 같고요. 옛날 아버지들은 왜 다들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30년대 그 시절에는 혼란 시기여서 그런지 아마도 충격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어른들이 많으셨는지 애들을 대부분 다 뚜드리 패잡다시피 이렇게 패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대상에서 그렇게 안 빠지고요. 꿇어앉은 상태에서 봉황이 양옆에 새겨졌는 그 벼루 큰 거 그걸 꿇어앉은 상태에서 먹을 갈면은 누나는 옆에서 이제 신문지 찢었는 거기 위에다가 한자를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이렇게 적고 했거든요. 따라서 저도 하곤 했는데 왜 그렇게 들들 떨리고 제대로 안 되든지 저는 아버지께서 잠시 순간에 이제 긴 빨뿌리 곰방대에 잎담배를 거기다 눌러가지고 불을 붙여서 빠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한참 이래 빠실 때 그 틈을 노리가 저는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주무실 때 밤 8, 9시 조금 넘어가 주무실 때쯤 돼야 마루 밑에 살짝 기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제가 그때 저녁 안 먹고 도망가고 놀다가 돌아왔다는 거 아시고 손으로 이렇게 저를 톡톡 치면서 부엌에 밥부재 뒷기만 밥 있다고 묻고 자라 그렇게 하시고 저를 이제 글 쓰고 하는 데는 크게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마다리 푸대 같은데 끈 달아 가지고 강가에 가서 돌 주워라 이러면은 돌 주워 가지고 가져가면은 돌 깨기, 당수 가르치고 가라데 가르치고 유도 가르치고 매번 던지키고 뭐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뭐 근데 뭐 때리는 자리가 뭐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고 손이고 발이고 뭐 엉덩이고 뭐 막 날아옵니다. 날아오면은 그걸 또 못 피하면 못 피했다고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천에 거기 보면은 완산이 있고 안완산이 있습니다. 안완산은 그 되게 이렇게 골이 깊습니다. 깊은 그 골에 가면 뱀이 참 많은데요. 뱀을 한 자루 잡아오십니다. 잡아오셔가지고 마당에 풀어놓고 이제 그 낫 끝에다가 애기들 기저귀 쓰는 그 광목을 찢어가지고 낫에다 감아가 거기다 다시 물을 뿜어가지고 광목천에 물을 뿜은 상태에서 뱀 입끝에 낫을 툭툭 던지면은 뱀이 탁 무는 순간에 꼬리 밟고 당겨버리면은 독리가 2개 딱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목으로 넣어가지고 배 쪽으로 빼내고 목에 감고 그 냉혈이라서 뭐 시원하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 그 족보책 한 권 정도 되는 아버지 자필이 적혀 있는 그 붓글씨 필사체가 되어 있는 세필붓이라고, 붓이 그 되게 가늘입니다. 가늘한 붓으로 그 남해 시인의 그 시를 적어놨는 그 글자체 몇 개가 한 권 정도가 남아있는 그게 다고요. 참 아쉽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아버지를 지금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일필휘지입니다. 말 그대로 붓을 한번 드시면은 먹을 묻혀가지고 글자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써내시는, 예, 그렇게 하셨고, 저는 그 아버지 그 아들답게 일필휴지를 만들어 봅니다. 그냥 쓰면은 뭐 빵꾸 나고 막 덜덜덜 떨다가 번지고 뭐 결국은 뭐 도저히 안 되는지 뭐 저한테는 그렇게 뭐 가르치려고 안 하셨고, 누나는 명심보감, 사서삼경, 사서오경 뭐 여기까지 다 뗐기 때문에 시주하러 오시는 그 스님들 불경 잘못 외웠다가는 누나한테 막 박살납니다. 에이 어디 땡중이 확 하면서 뭐 누나한테 막 깨지. 저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정도고요. 예, 그 어릴 때 그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면은 디젤 기관차도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기 기관차도 있었거든요. 그 전기 기관차는 석탄을 주로 이렇게 나르는 그 역할을 했던 차가 같습니다. 같고, 저는 그 기차 지나갈 때 잠시 이렇게 그 물탱크라고 그거를 시골 사람들 물땅구 이렇게 부르시던데, 그 또 경주에 가면은 있는 첨성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그 물을 전기기관차니까 물을 끓이니까 아마 기관차 안에 물을 넣었던 그 쪽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기관차가 잠시 정차해가 있을 때 보면은 그 시린더가 그 피스톤 시린더가 왕복 운동을 하면은 그 바퀴 쪽에 이렇게 회전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소리 내는 게 그게 또 신기하고 해서 따라서 소리를 내고, 저는 또 이렇게 그걸 보고 많이 그걸 했는데, 제가 그 저번에 그 은숙자매가 저한테 그 목요 말씀이라기는 뭐 제가 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요일 날 한번 해줄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그때 오케이 대답은 안 해놓고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안 해놔놓고, 그래도 혹시나 싶은 생각에 조금씩 적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저 안양에 수도체육관에 그 일을 좀 하다가 그렇게 뭐 1시 조금 넘어서 내려오면서 해서 그때의 그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적어놨는 거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못하겠고 찾아오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기차 시린듯 회전하는 그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유명한 드보르자크 뭐 이렇게 되던데 그 유모레스크 딴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그 음악이 그 기차가 전기기관차가 회전할 때 그 바퀴 회전할 때 그거를 보고 떠올렸다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거 봐갖고 어떻게 그걸 떠올렸는지. 예. 영화 그 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빠밤 빠밤 그것도 이분이 그 기차 시린더 씩씩씩 하는 그걸 보고 이걸 떠올렸다는데 교향곡 9번이랍니다. 그걸 떠올렸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방과 후에는 또 언론계에 조금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었던 그 테니스 신발이 테니스화가 너무 예쁘고 참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 따라가면은 준다 해가지고 가니까 영남일보에 그 신문 찌라시 찐가는 신문 60부 그거 돌리면은 이 신발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계 맞습니다. 이제 하다가 뭐 잘 못하는데 집도 잘 못 내오지 하다 또 불도저한테 쫓기가고 그 엉덩이 쪽에 물 띠기가고 빵꾸 날 때도 있었고 그 또 저 그늘 있는 쪽으로 온다고 다리 밑으로 오다가 그 망태들한테 그 걸리가지고 신문지 다 뺏기고 막 그런 날도 있었고 그 너무 억울하고 이래갖고 저 망태들 피해갖고 어디 다닐 수가 없나 싶어갖고 뭐 다닐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가마니 공장을 했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막 팔에 막 문신 같은 거 있는 형들이 뭐 아우 해사고 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배우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보니까 그 형들도 없고 아무도 없길래 밀대는 세워져 있고 그 밀대로 가지고 제또 하나 이제 그 닦는다고 닦았는데 아마 물칠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막 저를 붙잡아 갖고 막 뭐라 하던데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러니까네. 막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다 꼬마야 가그래 하면서 막 뭐라 갖고 이러길래 예 크고 가는데 그 중에 그 한 큰 좀 꽤 좀 큰 형이 일로 와봐라 이래갖고 이제 뭐 네 말 놓고 왔노 어디서 싸노 뭐 이래저래 묻고 하길래 그 신문 돌리다가 그 두들 맞고 막 이래갖고 그 좀 배우고 싶어가 왔다 이래가지고 뭐 대강 거기서 뭐 봉술하고 뭐 이렇게 검술하고 하는 거 뭐 정통으로 했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익히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제 그 이모부께서 그 염소 2마리를 사주시는 바람에 그 염소 먹이로 이렇게 많이 다녔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대구로 또 왔지 않습니까? 오고 하면서 이제 그 엉뚱하게 또 뭐 DJ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또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강 그 동인동 오무공업사 크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좀 넣어주길래 그 오무공업사가 일제시대 때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한쪽 편에
있으면서 낮에는 일을 좀 도우고 밤에는 또 야간부로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이제 금성사 구미 공장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술을 많이 익히고 엄청난 전자에 대한 어떤 기술을 익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뭐 하루 종일 냉장고가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렇게 라인에 들어오면은 제 쪽에 오면은 가스 봉입을 타고 그다음에 플라이로 딱 동파이프를 찝으면 동파이프가 짜부러드는 그 자리에 용접을 이렇게 해갖고 막는 그것만 계속 하니까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이거 기술 하려고 여기에 왔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 계속 하니까 도저히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또 그게 계속 맞췄다 하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뭐 어떻게 아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R12는 냉매 프레온 가스의 일종이 산소 불하고 만날 때 독일의 유태인들 학살했던 호스겐 가스, 호스겐 가스가 된답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씩 자꾸 마시니까 제가 아마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도저히 이거 해갖고는 내가 어떤 기술을 뭐 익혀서 뭐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눈치 받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그때 당시에 뭐 신문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어디에 아카데미 스쿨 해가 뭐 연예인 지망생 모집 숙식 해결 이래 되게 이야 이거 그저다 이래 돼가지고 이거 가기만 하면은 연예인 됨과 동시에 이거 뭐가 돼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또 무작정 그냥 어머니 모심기 하고 받아 낳는 돈 살살 기어가가지고 찬장 옆에 있는 거 그거 빼내가 그거 빼들고는 요거 이제 종이 오리 가지고 요거 들고 서울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성북구 뭐 성북구 어디 한 그쪽인 것 같던데 가가지고 뭐 가니까 뭐 자기 말 같이 안 따른다고 또 꼬집고 때리고 뭐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해보니까 뭐 연예인 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은 도망가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상황을 보고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이제 머큐리 마퀴즈인가 차가 굉장히 좀 크고 시동을 끄면은 그 차가 승용차가 바퀴가 이렇게 빵꾸 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쑥 꺼집니다. 꺼져가지고 바퀴가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꺼지는 그런 차였는데 꽤 좀 괜찮았는 그런 차였었고 이제 시장 귀퉁이에 대놓고 잠깐 어디 갔는 그 사이에 제가 도망가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왔었거든요. 집에 왔는데 뭐 이 미친 놈하고 뭐 나사 빠진 놈이라 해서고 막 이런 뭐라 하는데 그걸 뭐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래서 설명은 못 드리고 저희 아버지 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78이었고 제 남동생이 183이고 한 명이 187인데 둘 중에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168이고
제가 이제 좀 별종입니다. 조금 이제 키가 좀 애매합니다. 173이었는데 절대로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저보고 실패작이라 했습니다. 니는 우애 갖고 내보다가 더 적노. 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러시고.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항상 제 클 때 뒤에 꼭 인간 이 말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어디 가갖고 막 애들하고 싸우다가 대가리 깨고 들어오면은 이 불악처리 같은 인간이라 하고, 또 닭서리 하러 갔다가 막 걸리가지고 돈 물어주고 오면 비름 묵을 인간이라 하고, 막걸리 먹고 막 김치뚱시로 갔다가 부럽고 담 끌안고 같이 그 장독대로 넘어져가 다 깨고 막 이러면은 무디 꽝치기 같은 인간이라 하고, 뭐 늘 이렇게 뒤에 인간은 항상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보고 이제 느닷없이 저보고, 천사 니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어디로 가거라. 지구자 처박기가 맨날 어디 일도 안 하고 자꾸 이래 사고만 치고, 그 천사 가시길래,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또 인간인 줄 알았는데 천사 가시길래 저는 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이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진공관 배웠던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안 떨쳐버리려고 진공관을 6V6 진공관, 6L6 진공관, 이 진공관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도 보고 집에 있으면서 앰프 만들어 가지고 동작이 좀 제대로 되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진공관 앰프에서 나는 스피커 어디 갖고 알맹이 주워 넣는 그걸로 갖고 연결했는데, 그때 뭐 적당히 뭐 연결해서 틀 만한 것도 없고 이래서 조만한 라디오보다 배터리가 더 큰 그런 작은 라디오의 신호 부분만 따갖고 연결을 했는데, 아이고 웬 소리가 그렇게 잘 나든지 그 소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귀에서 이렇게 안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고 거기에서 조금 용기를 얻어갖고 또 튜너도 또 한번 도전해보고, 또 스피커 케이스 만들면서 누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 옆에 스피커 벽면에 모래를 차곡차곡 채워 넣으면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온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전거 밟고 또 저 경주 간포까지 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배고파가 옥수수 따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이제 집에 무지막지 금성산 넣어 놓으니까 그냥 집에 오고 뭐 이래 놓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계속 쉬는 것도 그렇고, 또 친구 또 대형 면허 따러 가길래 저도 또 같이 또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는 떨어져 보고 저는 또 대보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형 가졌겠다. 전자 이런 쪽으로 가갖고 크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큰 돈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전단지 하나 보고 갔는데, 이제 7곡 그때 2차선 겨우 될 그때였는데, 보건전문대 옆에 보니까 폐기물 야적장 비슷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후소 나중에 삼성으로 바뀌었는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덤프 그거를 했었거든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한겨울인데 어디서 바람이 그렇게 들어온지, 이거는 우풍이 아니고 이건 완전 장풍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달리면은
한겨울에 그때 당시에 신었던 그 수건 양말, 두툼한 수건 양말 있었는데 그거 입고 파카 입고 히타까지 털고 달리는데도 추워가지고, 그래도 뭐 도저히 또 그것도 해보니까 제가 또 그런 쪽에는 또 소질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꾸지람 듣는 게 일수고, 남들은 세 탕하고도 시간 남는데 니는 두 탕하고도 위에가 해전물을 갖고 들어오느냐고 맨날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 이것도 또 못할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따라 그 굴착 장비가 있습니다. 지하수 뚫는 T-4인데요. 그게 이제 잉거솔에서 그 만들어서 이제 그 멕시코에서, 그게 보면 엔진이 5개가 실리고 53톤인데 국내에서 그 53톤이 주행이 안 됩니다. 주행이 안 돼가지고 국내 실정에 맞게 이제 한 그 48톤으로 그 나머지 한 8톤 정도를 떼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45톤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 빔이나 파이프 등은 5톤차에 따로 싣고 그렇게 이제 운행하는, 거기에 제가 또 그 차도 궁금코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 차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게, 꼭 그 파킹하는 장소가 지하수를 뚫는 자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평지보다는 조금 이렇게 경사진 곳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이 차를 파킹을 하는데, 그 원래 그 바퀴가 1400 타이어 하나가 1m 40폭 높이 정도 된 그 타이어 2개 앞에 운전대 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그 시골길 같은 데나 이렇게 가면은 차는 도로 위에 있는데 저는 저 낭떠러지 쪽 보이는 쪽에 그 조종대 난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영문으로 돼 있고 마일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냥 뭐 그 조정을 하면은 막 그냥 살이 들들들들들 떨리는 게 바닥 보기가 싫을 정도거든요. 바닥 보면은 뭐 저 밑에 보이고, 근데 또 차는 뒤에 있고, 예, 뭐 그래서 그거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수성관광호텔로 끌고 오고, 수성관광호텔에서 위덕전문대학교로 끌고 가고, 그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했었는데 뭐 페이, 그러니까 돈은 좀 많이 벌리는 것 같던데, 제가 또 그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익히고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은 그게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뭐 잠깐 이렇게 손을 놔드렸습니다. 그 길로 이제 그거 완전히 그 손을 놓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8인치 노트가 한 7m 정도 높이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노트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500원 동전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앞머리가 뚫려가고, 그게 뚫렸는데 다쳐갖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도저히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갑다 싶어서 이제 손을 놓고 다시 또 시험을 봤습니다. 봐갖고 파이오니아,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롯데가 그거 하면서 롯데 파이오니아로 바뀌었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파이오니아였습니다. 파이오니아였고, 그 AS 센터가 삼덕 파출소 그 2층에 거기에 입사를 해서 1개월 해갖고 2개월 채 안 되는데 저보고 그 대백구청에 전자부에 영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니 제가 기술 익히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왜 저를 여기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후임자가 오면은 바로 바꾸어 줄 테니까 일단 거기 가 있으라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티에 운동화에 뭐 그런 식으로 청바지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때라 가지고 거기 가니까 전부 뭐 양복 입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최소 양복 입고 그렇게 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일단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넥타이 매는 것도 할 줄 모르겠고, 뭐 말하는 습관, 인사하는 것, 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었습니다. 없는데 일단 파견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뭐 저는 또 뭐 저보고 뭐 누가 뭐라 하거나 이럴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 관리하는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정장 차림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만 늘 예 이러고는 뭐 단 한 번도 정장을 했는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게 좀 누구 어떤 분한테 말이 들어갔는지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그 니나리찌 와이셔츠에 타이 한 개 하고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게 제 거가 아니고 누가 놓고 갔나 싶어가지고 또 뭐 한 이틀 정도 그냥 또 티 입고 떨럭떨럭 다녔는데, 나중에 그거 입고 하라고 누군가 갖다 놨다 이러면서 입으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 입으라 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물어도 누가 갖다 놨다 이런 대답은 안 해주길래 일단 그걸 입고, 그래서 또 한번 넥타이 멜 줄을 몰라가지고 또 옆에 가가지고 샤프전 거기는 큰 이런 홀에 그냥 칸막이가 따로따로 없습니다. 그냥 스피커 이렇게 높이 쌓는 그 자리가 칸막이가 되는데, 옆은 샤프, 옆은 아남, 옆은 뭐 롯데, 뭐 옆은 태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런 공간이었는데, 하여튼 뭐 어디까지나 제 자랑입니다만 파이오니아 그 자리가 제일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판매 전략에서 뭐 의연하게 말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말하는 습관을 바꾸라고 매번 뭐 그렇게 말하는 습관만 바꿔도 매출이 10배 이상 뛰는 풍선 효과를 더 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뭐 말하는 습관 바꾸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제 속으로 생각에 DJ 하면서 똑바로 옳은 DJ도 못했는데 그것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말하는 걸로 이런 걸로 또 걸리니까 제 속으로는 참 이거 뭐 호랑이 피하다 보니 또 여우가 티 나오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뭐 상술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뭐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건너편 제 서적에 가가지고 이제 뭐를 사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윈스턴 처칠 그런 거 하나 사고, 베니스의 여성 상인 그런 거 하나 샀는데, 베니스의 여성 상인, 저는 상인 이게 뭐 물건을 파는 상인 이런 것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그냥 사다 갖고 읽어보니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윈스턴 처칠은 또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책도 두껍고. 그래서 뭐 그냥 턱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뭐 고객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니만 와 윈스턴 뭐 베스트의 여성 뭐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오히려 감탄하고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만 나면은 에이고 뭐 짤리쁘면 집에 가고 뭐 딴 거 하던 동 뭐 내가 내한테 이거 맞지도 않은 이걸 시키노 이래가지고, 전 또 제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외형은 된다고 생각했던지 거기를 보냈던 것 같고, 근데 그 속으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고 언변 실력도 그렇고,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뭐 어슬어슬한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고객 한 분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대백 그 내려가갖고 1층 뉴욕제가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선술집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종을 맥주컵 한 클라스 이렇게 그때 당시에 1,000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 그냥 한 클라스 쫙 마시고 들어가면은 어리뚱한 게 기분도 좋고 그냥 뭐 앉아 있어도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 때우고 하다가 그게 제가 어떤 전환점이 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었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구두 뒷굽을 끄는 소리가 딱딱딱 크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끔까지 또 딱딱 씹으면서 풍선을 불어가 빡빡 터주면 그렇게 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연세는 좀 되었던 것 같아요. 한 40대 후반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뭐 대뜸 오자마자 아지야 이거 한번 들어봐 뭐 이러는데 그것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신발을 걸은 발에 걸은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툭 가르치면 이거 한번 들어봐. 그것도 트니까 에이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는 발로 가지고 이제 앉아가고 하고 저는 기분은 상하는데 참 어떻다 저떻다 말은 못 하겠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나 털고 그래 이제 하니까 뭐 한 5, 6개를 털었던가 뭐 그런 것 같고요. 그걸 트고 하니까 뭐 하나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아반떼 G9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그 파이오니아는 개척 이런 뜻이고 개척 이런 뜻이고 아반떼는 전진입니까? 하여튼 그런 뜻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시리즈 중에서 G7이 있고 8이 있고 9이 있었는데 9이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대가 넘어서는 그런 가격대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틀어보라고 하길래 틀려고 하니까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데 플러그를 꽂았는데도 자꾸 안 켜지고 이러던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발로가 툭툭툭 차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이용감이네 그거 뭐 이러길래 그 대꾸는 제가 안 했습니다. 대꾸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잘 만져서 틀었는데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 오디오 소리가 뭐 지금도 그 아반떼 G9 세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했고 그분이 이제 그 제가 좀 보니까 좀 어설프도 많이 어설펐는지 자기가 그냥 테이블에서 그 고객 카드를 확 회전을 하더니만 자기가 그냥 그거 따라가지고 주소 적고 뭐 위치 적고 다 적고 저는 겨우 그 금액 돼 있는 거 금액 따라가 적고 그게 다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대 겨우 팔았던 게 그분 소개로 한 10여 대 넘게 이렇게 팔았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꼭 아지아가 와야 돼. 딴 사람 오면 내가 빠꾸 시키볼기라 하길래 예 하면서 저는 또 가서 이렇게 한데 그 한참 그 하다가 그때 뭐 홍보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 판촉물 행사라고 그 서머 뭐 페스티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판촉물을 전단지하고 뭐 선착순 100명한테 그 파라솔 파이오니아가 글씨가 들어가 있는 파라솔하고 접이식 의자 2개 세트를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잠깐 그 제가 그 AS를 한 군데 갔는데 그 갔던 곳이 장인어른이 되었고 장모님이 되었고 제 처가 되었고 예. 갔는데 그 실버로 된 풀 세트를 갖고 있었고 가고 하는데
그때 그 제 처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아마 어디 갈 데를 못 정했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 그뭐 그때 뭐 이쪽 아르바이트나 뭐 이렇게 일할 데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그럴 때 뭐 안 그래도 그 판촉물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 와이프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전단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 대략 한 25일, 30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남, 샤프, 그리고 또 그 파요니아, 그리고 또 태광 뭐 이렇게 한 몇몇 그 오디오 판매하는 그 팀들만 쭉 모여가지고 행사도 끝났고 하니까 뭐 한잔하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한잔했는데 그 유난히 그 아가씨가 안 가고 그 앞에 앉아가 내 저 있는 그 얼마 안 떨어진 자리에 앉아가 그 따라가 홀짝홀짝 자고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마지막에 이제 또 정종으로 바꿨는데 정종 한 잔 먹더니만 뭐 또 헛소리 자꾸 하고 막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집에 데려다 북성로 근처 이제 만경관 지나고 해서 가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 사람이 또 약간 늘어지더라고요. 또 똑바로 못 서고 그래가 뭐 어깨 들쳐 매고 하다가 또 결국은 또 업었죠. 업어가 그 업어의 뒤통수 때리 쌓고 뭐 귀 땡기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니까 뭐 그 골목 입구에서부터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그 뭐 골목 입구에서부터 서가지고 일목가이나 뭐 이러면서 뭐 어디 가고 술 이래 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국복 드리고 가려니까 차비해가 가라 그러면서 막 돈 주시고 뭐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파요니아라 크는 일본 회사하고 롯데전자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 해지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파요니아 해지되고 정리해고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위에 순서부터 이제 정리해고를 하던데 저는 뭐 그렇게 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좀 처근하게 보였던지 그 다른 쪽에 이제 대구 오디오라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뭐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대구 오디오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좀 꽤 더 이제 그 오디오에 대한 그런 기술을 더 많이 익히고 그렇게 했었고 제가 4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막 이러면서 막 대충 적고 막 적었던 것도 엉키고 다시 또 재정리하고 이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아직도 워낙 밟고 와가지고 약간 이 가슴도 약간 떨림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때 이제 그 결혼을 했죠. 결국은 결혼을 하고 명성 웨딩에서 결혼을 하고 제주 하얏트 호텔에 갔고 술은 떡이 됐고 예. 뭐 하여튼 그 지금의 뭐 처형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꽤 됩니다. 잘 되고 있고 따라가니까 막 여자들 옷이 왜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뭐 4집 5집 따라갔었는데 텔레그라피 뭐 지금 생각 타미블루 5112 뭐 톰보이 티파니 뭐 이렇게 미소니
미소니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옷들을 주로 사고, 제 옷은 지금도 뭐 옷장 안에 잘 안 입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뭐 ST 듀퐁, 울시, 뭐 디올, 발망 뭐 이런 쪽으로 링스 바지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바지는 제가 좀 좋아하지도 않는 타입이고, 전 늘 청바지나 면바지 이런 쪽을 좋아하지, 그런 정장 바지는 좀 제가 소화를 잘 못 해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사주는 거 두고 있고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백화점 근무를 그래도 제 본연에 소속된 자리가 아닌 백화점 근무를 하면서 흠물이 좀 많이 들었는지 눈에 보이는 뭐 이러한 것들이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는 그런 눈이 떠여 버렸는지, 나중에 이제 제 거라고, 그때 그 태우필 형제도 또 찾아오고 그랬던 그 효목동 그 자리에 이제 제 거라고 뭐 점포를 하나 이렇게 내 갖고 있었는데, 그 점포 앞에 윈도우를 닦아야 되는데 윈도우를 닦으러 나가면은 자기 점포지 않습니까? 자기 점포고 애착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가꾸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그 백화점이라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흠물이 들었던지 그 유리 하나 닦으러 못 나가겠는 거라요. 걸레 들고 유리 닦다가 차 한 대 끽 쓰면은 바로 차렷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갔다가 차가 없거나 사람이 없다 싶으면 다시 나가고 유리 닦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 사업이고 제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좀 깊이 정을 또 못 들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세월의 흐름이 갑자기 뭐 오디오나 이런 쪽이 그 흐름이 바뀌고 휴대폰이 뭐 되게 잘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가 또 이렇게 많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사행길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있어도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 한 분 없는 때도 많았었고,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뭐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 갖고 그 중간에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산업기기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섬유 공장에 그 실 들어가고 하는데 그 휠라 박스, 실이 끊어지면은 기계를 탁 정지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장비, 제어기기 쪽으로 손을 대는 게 차라리 그 수익이 더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그쪽을 택했습니다. 택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 회로 기판,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동작 회로 기판을 받아서 파는 것보다 직접 제작해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제작을 하고 하면서 그 PCB에 부품을 꽂고 다리를 커트하고 그 다음에 댐을 해야 되는데, 댐을 하려면은 납물에 이렇게 담가야 됩니다. 납이 끓는 납솥 이제 그 포트에 담궈야 되는데, 솔드 포트라고 이제 그 납물이 약간 이렇게 온도에 맞게 그 녹아 있는 그 물에 이렇게 담그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니까 제가 도저히 그 처음에는 해봤던 기술이 아니라서 또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광태한테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래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뭐 부품 꽂고 PCB 납품하고 또 그런 기계 장비 같은 거 손 보고 출장 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수익은 뭐
떼부자는 못 떼도 뭐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또 영원하게 가지도 못했던 게 요 코로나 시기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 오기 전부터 이게 산업기기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용 제품이 아니고 산업기기다 보니까 산업 쪽이 공장이나 이런 산업 쪽이 잘 돌아가야만이 이 기계도 똑같이 납품이 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쪽이 계속 무너지고 공장이 못 돌아가고 쓰니까 이게 판로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중을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 공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뭐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돈도 눈앞에 보이고 그냥 남들처럼 보따리 사갖고 야밤 도주해보면 저 돈이 다 내 돈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돈 들고 띠쁘면은 저 사람들은 웃잖아. 그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또 거짓은 못 하겠고 그래서 뭐 제가 또 버티기도 힘들었지만은 뭐 한 곳 한 곳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해주고 받을 것 받고 물론 아직도 잔금을 못 받은 곳이 좀 더 많고 그래서 뭐 그거를 정리하고 뭐 하면서 제가 또 뭐 예전에 또 이 일을 하기 전에 또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일이라는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또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현장 일 나갑니다. 현장 일 나가는데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팔등신입니다. 팔등신. 그래서 팔이 한 1시간 정도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뭐 들든지 뭐 망치질을 하든지 연장을 쓰든지 1시간 정도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부터는 막 떨림이 옵니다. 떨림이 와갖고 떨고 글씨도 못 쓸 정도로 떨림이 옵니다. 떨림이 오고 해서 그렇게 심한 일은 못하고 똑같이 가도 만약에 하루 일당이 특수전기입니다. 특수전기는 일당이 하루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저는 40만 원 못 받습니다. 제가 안 받는 거죠. 똑같이 받으면 저가 이제 좀 양심이 찔려갖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뭐 자신들의 양심에 좀 맡기는 편입니다. 35만 원 주마 35만 원, 30 주마 30. 뭐 가타부타 말은 안 합니다. 그 업계도 뻔해서 저 사람 저런 소리 하더라, 이 사람 저런 소리 하더라 하는 그런 말이 금방금방 퍼져나가니까 속으로만 삼키지 밖으로 말은 절대로 안 내뱉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일들이 꾸준히 나오면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10일만 해도 35만 원을 받든 40만 원을 받든 10일만 해도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와줍니다. 한 달에 뭐 3번, 4번 나오는 달도 있고 뭐 안 나오는 달도 있고 그 안 나오면은 집에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뭐 알았던 이분 저분 통해서 전기일당도 나갑니다. 전기일당 나가면은 항상 저는 똑같은 페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을 요구하고 차라리 적은 돈 받고 좀 잘 못 해내는 게 그게 덜 미안코. 그래서 뭐 근데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양쪽 팔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자기들이 볼 때는 똑바로 못 해내는 상황이고 저는 죽으라고 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물병을 들어도 덜덜덜덜덜 떨 때가 많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일이 없어서 3일 정도나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쉬면은 또 정상적인 팔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일이 있다가 없다가 뭐 자꾸 이러니까 저도 힘들고, 뭐 가는 곳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어디 갔다 자꾸 이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뭐 안 되면은 3월이나 4월 지나서 뭐 그냥 뭐 어떠한 곳이도 마다 않고 들어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너무 좀 이런 생활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타성해졌는 것 같습니다. 뭐 노니까 좋고 일 좀 하니까 좋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뭔가 뭐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뭔가가 모자라지게 되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4월 이후부터는 가리지 않고 갈 생각입니다. 팔 힘이 닿을 수만 있다면은. 근데 또 경비도 안 써주더란 말입니다. 나 경비 하려고 문도 좀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 봤는데 그쪽도 또 안 써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좀 몇 장이 더 되었는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게 뭐 앞장과 뒷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순번이 매겨져 있는데 지금 거꾸로 방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6장, 7장을 뒤집어 바꿔 읽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도 제가 더 이상 여기까지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 예, 두서없는 내용을 또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할 줄도 모르는 기도도 또 드려보려고 저 나름대로 또 적어왔습니다. 또 그 은숙 자매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저는 또 그분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리스도교가 결국은 기독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찾아보니까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어줍잖은 실력입니다만 한자를 찾아보니까 터기자에 그늘일 독이고 교는 가르칠 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이고 가르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뭐 교를 찾다가 저 스스로 생각에 또 보니까 사길교가 있더라고요. 사길교가 있고 또 보니까 더부사리교가 있고 제가 더부사리 하는 느낌이고 사길교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가르칠 교가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줍잖게 준비는 했습니다. 저도 기도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을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 나라 2PM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